그들은 아직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는 굳이 그 믿음을 깨지 않았을 뿐이었지만 그 미묘한 차이가 관계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자각하지 못했다. 연애 초반에는 서로의 단점조차 귀엽게 느껴졌고 작은 다툼은 오히려 애정의 증거처럼 여겨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될수록 감정의 무게는 전혀 다른 곳에 쌓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점점 더 덜 설명해도 되는 사람이 되어갔다. 그녀가 하루의 끝에서 그의 말투와 표정을 떠올리며 의미를 곱씹는 동안 그는 이미 다음 날의 일정이나 혼자만의 시간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 차이는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약속 시간에 늦어지는 일, 예전보다 줄어든 연락, 이유 없이 길어지는 침묵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질문으로 계속 남았다. 왜 나는 예전보다 더 애쓰고 있는 걸까? 그녀는 그 질문의 답을 찾기보다 스스로를 설득하는 쪽을 택했다. 사랑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한 사람이 조금 더 맞춰줄 수도 있는 거라고, 그가 편해지는 만큼 내가 조금 더 이해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해가 반복될수록 그녀의 감정은 설명되지 않은 채 쌓였고 설명되지 않은 감정은 결국 불안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바꾸었다. 그는 그녀가 불안해진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기보다 요즘 예민해진 것 같다는 말로 상황을 정리했고 그녀는 그 말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며 넘겼다. 싸우고 싶지 않았고 관계가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언제나 하나였다. 더 잘해주기, 더 맞춰주기, 더 이해하기. 그러는 동안 그는 점점 이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느꼈고 안정적이라는 착각은 노력의 필요성을 지워버렸다. 그는 그녀가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녀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 자신을 조금씩 줄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말했고 사진 속의 두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그 웃음의 밀도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어도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는 그녀와 함께 있어도 혼자 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 차이는 아직 이별이라는 단어로 불리지는 않았지만 분명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 두 사람의 시선처럼 서서히 어긋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믿고 싶었다. 지금의 불안은 사랑이 깊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일 뿐이고 조금만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녀가 이런 생각을 할수록 관계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고 바로 그 점이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아직 이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보이지 않게 어긋나던 시선은 분명한 형태를 갖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 형태를 너무 잘 알아보는 사람이어서 더 아팠다. 관계가 무너질 때는 거대한 사건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가 먼저 오는데 말끝에 붙던 다정함이 빠지고 확인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설명하던 이유가 짧아지는 방식으로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불안했고 그 불안은 결국 그녀를 확인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그 확인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부담이라는 단어로 정리하려 했다. 그녀에게 사랑은 불안할수록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었고 그에게 사랑은 피곤할수록 조금 물러나는 것이었는데 둘의 사랑은 방향이 달랐고 방향이 다른 사랑은 같은 자리에 서 있을수록 더 크게 충돌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이 변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고 그는 자신의 자유가 줄어드는 게 싫어서 그 확인을 막고 싶었으며 그 순간부터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를 방어하는 무기가 되었다. 그녀가 요즘 왜 달라졌어? 라고 말하면 그는 너만 그렇게 느끼는 거야 라고 답했고 그녀가 나는 사랑받는 느낌이 줄었어 라고 말하면 그는 그건 내 감정이야 라고 정리했다. 정리된 말들은 언제나 차갑고 차가운 말은 상대의 감정을 더 크게 만들며 감정이 커질수록 상대는 더 차가워지기 마련이라서 그들의 대화는 매번 같은 길을 반복했다. 그녀는 조금만 더 말하면 그가 돌아올 거라 믿었고 그는 조금만 더 말하면 더 큰 요구가 올 거라 믿었으며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각자의 공포를 키우고 있었다. 그녀의 공포는 이대로 놓치면 끝이라는 공포였고 그의 공포는 이대로 끌려가면 숨이 막힌다는 공포였다. 그래서 그녀는 더 묻고 더 확인했고 그는 더 짧게 답하고 더 피했고 그녀가 애쓰는 만큼 그의 표정은 무거워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그 무거움을 보고 더 애썼고 그는 그 애씀을 보고 더 지쳤다. 관계가 무너지는 방식은 늘 그렇듯이 서로의 상처가 서로의 압박이 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녀는 어느 날 그의 메시지 창을 보다가 한참을 멈춰 있었는데 이전에는 보고 싶다라는 말이 많았던 자리에 이제는
지금 바빠, 나중에 피곤해 같은 말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단어들이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이 마치 마음의 거리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 거리를 좁히고 싶었지만 그가 원하는 건 거리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었고 유지되는 거리 속에서 그는 편안함을 찾고 있었다. 그녀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를 탓하기보다 자신을 탓했다. 내가 더 편해져야 하나? 내가 덜 사랑해야 하나? 내가 더 쿨해져야 하나? 같은 질문으로 자신을 바꾸려 했고 스스로를 바꾸려는 마음은 곧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사랑은 더 집착처럼 보이기 마련이라 그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고 조심스러워질수록 말이 꺾이고 눈치가 늘었다. 그는 그런 그녀를 보며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죄책감은 사랑으로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관계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다. 피곤해진 사람은 결론을 빠르게 찾으려 하고 결론은 언제나 한 문장으로 단순해진다. 우린 안 맞는 것 같아라는 문장으로 그녀가 두려워하던 문장이 점점 현실의 형태로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는 아직 그 문장을 말하지 않았고 그 말하지 않음이 오히려 그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희망은 그녀를 다시 붙잡게 만들었고 그녀는 또 한 번 믿고 싶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잘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지도 모른다라고. 그러나 이때부터의 기다림은 사랑을 회복시키는 기다림이 아니라 상대가 멀어지는 속도를 확인하는 기다림이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느끼면서도 인정하지 못했다.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날 밤에도 휴대폰 화면을 꺼내 들었고 아무 의미 없는 온라인 표시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으며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잠들었다.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아직은 그가 떠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분명해진 것은 하나였다. 그녀는 사랑을 붙들고 있었고 그는 사랑에서 숨을 쉬고 싶어 했으며 그 둘이 같은 자리에서 더 오래 서 있을수록 관계는 더 크게 흔들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날 저녁 유난히 말수가 적었고 그녀는 그 적은 말 속에서 무엇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자꾸만 확인하게 되었다. 사랑이 식는 순간을 누가 똑똑히 목격하고 싶겠냐고 스스로에게 물으면서도 그녀는 결국 그 순간을 증거처럼 찾아내려 했다. 답장이 짧아지는 속도, 약속을 미루는 횟수, 웃음의 온도, 눈을 마주치는 시간 같은 것들이 전부 이별이라는 단어로 이어지는 실마리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과민한 탐정이 된 것 같아 싫었지만 더 싫은 건 이유도 없이 버려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차라리 이유를 확실히 갖고 싶었다. 이유가 있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고 이유가 있으면 붙잡아 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관계가 무너질 때의 이유는 늘 선명하지 않아서 더 잔인하다. 누가 잘못했다기보다 서로의 리듬이 틀어지고 틀어진 리듬이 누군가에게는 숨막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버림받음이 되는 방식으로 끝을 향해 간다. 그들의 리듬도 그렇게 틀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했다. 웃는 얼굴로 대화를 시작했고 가벼운 농담으로 공기를 풀어보려 했고 예전처럼 다정한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그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이 내려앉는 걸 느꼈다. 질문이 부담이 되었고 부담이 된다는 건 마음이 이미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입으로 꺼내지 못했다. 입으로 꺼내는 순간 진짜가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오늘만은 편하게 해주자. 오늘만은 묻지 말자. 오늘만은 예전처럼 웃자. 하지만 묻지 않으려고 할수록 묻고 싶은 마음은 더 크게 부풀었다. 그녀의 속은 이미 헤어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고 있었고 그녀는 그 자리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더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그녀의 이런 변화를 알아차렸을까? 아마 알아차렸을 것이다. 하지만 알아차림이 곧 사랑이 되는 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애쓰는 것을 보며 미안함을 느꼈고 그 미안함 때문에 더 빨리 결론을 찾고 싶어졌을지도 모른다. 미안함은 사람을 잔인하게 만든다. 계속 함께 있으면 상대가 더 무너질 것 같고 그 무너짐을 보는 자신이 더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차라리 빨리 끝내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그는 그런 식으로 관계를 정리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리라는 단어는 언제나 상대에게는 버림으로 들린다. 마침내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문장이 공기 속으로 떠올랐다.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알 수 있었다. 그의 숨이 그 문장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눈이 그 문장 앞에서 잠깐 멈추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고 그녀는 그 조심스러움이 사랑의 배려가 아니라 이별의 준비라는 것을 알아버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관계를 붙잡으려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입이 먼저 열렸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그가 입 밖으로 꺼내고 싶던 결론을 끌어당겼다. 그녀는 속으로 제발 아니라고 해라고 빌면서도 질문이 나가는 순간 그 결론이 현실이 될 걸 알았다. 그는 결국 말해버렸다. 아주 천천히,
마치 상처를 줄이고 싶다는 듯이. 하지만 상처는 속도가 아니라 내용으로 생긴다는 걸 그는 그때 몰랐다. 우리 요즘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 한 문장은 그동안 쌓여있던 그녀의 불안을 한 번에 현실로 만들었다.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머릿속에서 먼저 떠오른 건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면 끝이구나라는 단순한 문장이었다. 그리고 끝이라는 사실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녀는 오히려 웃음 비슷한 숨을 내뱉었다. 그 숨이 나오자 그녀는 자신이 더 초라해졌다. 사랑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 사랑이 끝나는 순간에도 체면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나도 생각 많이 했어.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아. 우리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것 같아. 그는 그럴듯한 문장들을 차분하게 꺼냈고 그 차분함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속으로 소리쳤다. 생각을 많이 했다면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나는 준비도 못했는데? 너 혼자만 준비했어?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말, 그러나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 내가 미안해. 그녀는 이별을 통보받는 순간에도 자신을 탓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잠깐 표정이 흔들렸지만 흔들림은 되돌림이 아니었다. 흔들림은 오히려 결심을 더 굳히는 재료가 되기도 한다. 지금 끝내야 한다는 확신으로. 그녀는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졌다. 머리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고 그 차가움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았다. 붙잡기, 설명하기, 약속하기, 변하겠다고 말하기, 어떤 방법이든 써서 이 순간을 되돌리기. 그녀는 이제 막 무너질 준비가 된 사람처럼 서둘러 말했다.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작은 싸움 있으면 내가 사과할게. 다시는 안 싸우게 노력할게.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우리 여기서 끝내기엔 너무 아까워. 그녀는 이별의 이유를 고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고칠 수 있다면 끝이 아니니까. 고칠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다. 그게 문제야. 너는 항상 고치려고 해. 근데 난 그냥 지쳤어. 지쳤다는 말은 이별의 가장 잔인한 이유다. 잘못이 없고 죄가 없고 고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지쳤다는 말 앞에서 사랑은 설득이 되지 않는다. 그날 밤의 마지막은 대단한 장면이 아니었다. 울부짖는 소리도 물건이 깨지는 소리도 극적인 결말도 없었다. 오히려 더 조용했다. 조용해서 더 잔인했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표정을 기억하려 했지만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았다. 눈앞이 흐려졌고 목이 꽉 막혀서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으며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반복됐다. 내일 아침에도 나는 이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을 텐데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그들이 헤어진 게 아니라 진짜 이별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가 그 사람의 부재를 몸으로 견디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후폭풍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죄책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되는 시간부터 그 긴 타임라인이 이제 막 열렸다는 것을. 그가 떠난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상태로 눈을 떴다. 밤새 울었던 기억은 분명 있었지만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대신 몸 안쪽 어딘가가 텅 비어있는 느낌만 남아 있었다. 이별이란 원래 이런 건가 싶을 만큼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건 끝나지 않았다는 뜻 같았고 끝나지 않았다는 착각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변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메시지 창을 열었다 닫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마지막으로 주고받았던 대화는 너무 짧았고 너무 단정해서 마치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도록 정리된 문서 같았다. 그녀는 그 문서의 여백에 아직 할 말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자 가슴이 다시 답답해졌다. 그녀의 하루는 갑자기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이별을 받아들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이별을 부정하기 위한 일들이었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분석하고 어떤 말이 진심이었는지 추측하고 혹시 이별을 번복할 여지가 있었는지 장면을 되감아보는 일이었다. 그녀는 머릿속에서 그날의 대화를 수십 번 다시 재생했고 그때 다른 말을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 끝없이 계산했다. 계산은 언제나 그녀에게 불리한 쪽으로 끝났고 그 불리함은 다시 자책으로 이어졌다. 내가 더 덜 예민했으면, 내가 그날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녀는 그렇게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로 끌어왔다. 사랑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 이별의 책임까지 혼자 지려는 모습은 참담했지만 그때 그녀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관계를 붙잡는 방법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별을 말한 쪽이었지만 이별을 말하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말로는 이미 끝을 냈지만 감정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함께 갔던 장소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고 평소라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 거리들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곧 그 질문을 밀어냈다.
이미 말해버린 이상 되돌리면 더 잔인해질 것 같았고 그녀가 더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책임감 있는 선택을 했다고 믿고 싶었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감정을 최대한 눌러두었다. 그날 저녁 그는 결국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문장이었고 너무 다정하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별 직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종류의 문장이었다. 그동안 고마웠어.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미안해. 그 문장을 보내면서 그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최소한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증거를 남긴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그녀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도착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고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착각이 본능처럼 튀어나왔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 더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모든 단어가 이별을 확정하는 문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 안에서 가능성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다. 사과했고 반성했고 깨달았다고 말했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녀의 메시지는 길었고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으며 이별의 원인을 전부 고칠 수 있는 문제로 바꾸려는 문장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안도감과 이제 공은 그의 손에 넘어갔다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러나 그의 답장은 예상보다 훨씬 단정했다.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도 힘들지만 이 선택을 받아들이려고 해. 그 문장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정중하게 접어 내려놓는 문장이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지만 의미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읽을수록 확실해졌다. 그는 이미 이별을 끝낸 상태였고 그녀만 아직 그 문장 앞에 서 있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감정은 급격히 한 방향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슬픔과 분노와 자책이 뒤섞였고 그 감정들은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울다가 웃다가 다시 울었고 왜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자신이 싫으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사람을 잊는다는 건 단순히 관계 하나를 잃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계획했던 미래와 그 미래 속에 있던 자신의 모습까지 한꺼번에 잊는 일이라는 걸 그녀는 그제야 실감했다. 그는 이미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책의 중간 페이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며칠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를 정리하려 했다. 친구를 만났고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했고 오랜만에 혼자만의 여유를 즐겼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별을 잘 극복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실제로도 그는 한동안 가벼운 해방감을 느꼈다. 누군가의 감정을 살피지 않아도 되는 자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오랜만의 휴식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직 자신에게 후폭풍이 찾아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이별의 무게는 늘 차인 사람에게 먼저 온다는 사실을 몸으로 겪어보지 않은 상태였다. 사부의 끝에서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시간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막 이별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그는 아직 이별의 천장을 걷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별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고통의 연속이었고 그에게 이별은 이미 정리된 과거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 불균형은 오래가지 않는다. 감정은 늘 균형을 맞추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가 먼저 무너진 만큼 누군가는 나중에 흔들리게 되어 있다. 아직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조용한 평온이 얼마나 짧은 유예 기간인지 그리고 이별의 진짜 얼굴이 언제쯤 자신을 향해 돌아올지를 그렇게 고통의 방향이 완전히 갈라진 두 사람의 시간을 조용히 갈라놓으며 끝나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그날 이후로 정확한 시작과 끝을 잃었다. 아침이 와도 밤이 끝난 것 같지 않았고 밤이 되어도 하루가 지나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휴대폰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이었고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기 직전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늘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정말 끝난 걸까? 이 질문은 대답을 원해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별이라는 단어를 입안에서 굴리기만 했지 삼키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 창을 열었다 닫았다. 이미 더 이상 올 메시지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 모를 가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화면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대화는 변하지 않았고 그 고정된 문장들이 오히려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문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마음도 바뀌지 않는다는 뜻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연락하지 말자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다짐은 감정을 이기지 못했고 감정은 늘 손끝으로 먼저 흘러갔다. 다행히도 그녀는 보내기 직전에 멈추는 법만은 아직 붙잡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그녀와 전혀 다른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별을 말하고 나서 그는 며칠간 이상하리만큼 가벼운 기분을 느꼈고 그 가벼움이 죄책감처럼 느껴질 때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는 여전히 바빴고
여전히 사람들을 만났고 여전히 웃을 수 있었으며 그 웃음이 가짜라는 생각은 굳이 하지 않으려 했다.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부재는 분명했지만 즉각적인 공백으로 느껴지지는 않았고 그는 그 차이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 다 지나간다는 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는 말. 그녀는 그 말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지금 그녀가 견디고 있는 건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공기였기 때문이다.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린 것 같은 피로. 그녀는 그런 감각들을 설명할 말이 없어서 더 외로웠다. 그녀는 그를 떠올리다 문득 화가 났다. 왜 자신만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 왜 그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지, 왜 사랑은 늘 더 많이 준 사람이 더 오래 아파야 하는지. 분노는 잠깐 그녀를 지탱해 주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분노가 가라앉고 나면 다시 자책이 찾아왔고 자책은 또다시 미련으로 이어졌다. 감정은 줄을 서지 않았고 그녀는 하루에도 여러 번 다른 감정의 얼굴을 지나야 했다. 그는 가끔씩 그녀의 이름을 떠올렸지만 그때마다 바로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렸다. 괜히 흔들리고 싶지 않았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동안의 결정을 모두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 이별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평온이 얼마나 얇은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혹시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건 아닐까? 이 생각은 곧바로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다. 아니면 끝까지 붙잡은 게 문제였을까? 그녀는 어느 쪽도 확신할 수 없었고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그녀를 괴롭혔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 기분, 답을 내릴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사람을 떠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그는 아직 그녀를 떠올리지 않아도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같은 하루를 살고 있었지만 그 하루가 남긴 흔적은 전혀 달랐고 그녀의 밤은 여전히 그 사람의 이름으로 끝나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하루를 버티는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다. 울음을 참는 대신 표정을 관리했고 무너지는 대신 아무 일 없는 척을 배웠으며 마음이 먼저 흔들려도 몸을 먼저 움직였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옷을 고르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이렇게 큰 결심이 될 줄은 몰랐지만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그녀를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번 겪은 뒤였다. 그녀는 웃는 연습을 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웃음이 아니라 질문을 피하기 위한 웃음이었고 괜찮냐는 말에 더 설명하지 않기 위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날들을 달력에 표시하지 않았다. 표시하는 순간 그 결심이 너무 거창해질 것 같았고 거창해지면 깨질 때 더 아플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냈다. 보내지 않은 메시지 하나, 열지 않은 대화창 하나, 확인하지 않은 SNS 하나가 쌓이면서 그녀는 조금씩 숨을 고를 수 있게 되었다. 아직 괜찮아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무너지지는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그녀가 조용해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 알아차렸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이별 후의 침묵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고 그 말은 그를 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여전히 일상을 살고 있었고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을 해내고 있었으며 여전히 하루를 마치고 잠들 수 있었다. 가끔씩 그녀의 이름이 스쳐 지나가도 그는 굳이 그 생각을 붙잡지 않았다. 생각을 붙잡는 순간 질문이 시작될 것 같았고 질문은 그를 다시 불편하게 만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자신을 오래 바라보았다. 얼굴은 생각보다 멀쩡했고 눈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으며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잘 지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이렇게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것이 정말 극복의 시작인지, 아니면 감정을 더 깊이 묻어두는 일인지 그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하루가 너무 매끄럽게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감정의 파도도 없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완벽함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저녁이 되자 이유 없는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 무엇인가 빠져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말할 수 없는 느낌. 그는 그 감정을 피곤함으로 정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SNS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다. 일부러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일부러 힘든 티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비워두었다. 그 비워둔 공간이 그녀에게는 일종의 숨쉴 틈이었고 그 틈에서 그녀는 조금씩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있었다. 여전히 밤이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긴 했지만
그 이름을 붙잡고 울지는 않았다. 대신 흘려보내는 연습을 했다. 그는 가끔 그녀의 SNS를 눌러보려다 멈췄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고, 확인하는 순간 자신이 생각보다 더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 그 문을 열지 않았다. 열지 않는 것으로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평온이 오래갈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전과는 달랐다. 무너지는 방향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모든 시간을 그 사람에게 빼앗기고 있지는 않았다. 그렇게 아무 일 없는 척 흘려보내는 시간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변화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모른다. 이 조용한 침묵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거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되돌아가기 어려운 차이가 된다는 사실을. 그는 여전히 평온한 쪽에 서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 그는 어느 날 아침 이유 없이 눈을 떴다. 알람보다 먼저 깨어난 건 오랜만이었고,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일정도 일이도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이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고, 그는 그 짧은 흔적을 애써 무시하며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그날 하루는 시작부터 매끄럽지 않았다. 커피 맛이 평소와 달랐고, 익숙한 길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으며, 무엇보다도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계속해서 마음을 건드렸다. 그는 자신이 예민해졌다고 생각했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거라고 이유를 붙였지만, 이유를 붙일수록 그 공백은 더 또렷해졌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자리에서도 문득 멈칫했고, 대화가 끝난 뒤에는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장면들이 떠올랐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냈을 일들이 이제는 공유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쌓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 반대로 조금씩 숨을 고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여전히 밤이 되면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이 하루를 집어삼키지는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는 리듬이 생겼고, 그 리듬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생각보다 오래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버틴다는 감각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마음과는 달리 괜찮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었고, 그 생각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일을 반복했고, 그 행동이 스스로 보기에도 낯설게 느껴졌다. 연락하지 않기로 한 건 자신이었는데 연락하지 않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다. 그녀는 우연히 둘이 자주 가던 장소 근처를 지나쳤다. 발걸음이 잠시 느려졌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멈추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 장소를 지나치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조금 안도했다.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기억이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는 않았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불을 켰다가 다시 껐다. 불이 켜진 집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잠시 서 있던 그는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한 채 한숨을 내쉬었다. 그 집은 변한 게 없었지만 그 안에 있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그 공기를 채우던 목소리와 기척이 사라진 뒤에야 그는 그 존재가 얼마나 익숙했는지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그 사람을 떠올리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다. 예전에는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면 이제는 짧은 통증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완전히 괜찮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부재가 그녀를 멈춰 세우지는 않았다. 그 변화는 조용했고 그래서 더 확실했다. 그는 마침내 그녀의 SNS를 열었다.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았고 그 사실이 오히려 그를 멈추게 했다. 잘 지내는 흔적도 힘들어하는 흔적도 없는 공간은 상상할 여지를 남겼고 그 여지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녀의 침묵이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과 무관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생각은 계속해서 같은 지점으로 돌아왔고 그 지점에는 언제나 그녀가 있었다. 그는 아직 후회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마음 한쪽에서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아무 일 없는 줄 알았던 시간들이 하나로 이어지며 이제는 분명한 질문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 괜찮아진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처음으로 그의 하루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자각은 늘 뒤늦게 온다.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한 뒤에야 알게 되고 아무 알림도 없다는 사실이 반복될수록 그 기다림은 더 또렷해진다. 그는 이유를 붙여보려 했다. 업무 연락을 기다리는 거라고?
친구에게서 답장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화면을 내려놓는 순간마다 떠오르는 얼굴은 늘 같았고 그 얼굴을 떠올리는 자신이 어색해서 고개를 저었다. 이런 생각은 이미 끝난 관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끝냈다고 말한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녀는 예전보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다.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을 붙잡고 있던 습관이 사라지자 밤이 길어지지 않았고 길어지지 않는 밤은 생각을 키우지 않았다. 여전히 꿈에서 그를 만나는 날도 있었지만 깨어난 뒤에 그 꿈을 붙잡고 하루를 망치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인정하지 않아도 변화는 몸에 먼저 남았다. 숨이 덜 가빠졌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허전한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누군가를 잃었다는 느낌보다는 익숙한 소음이 사라진 집에 혼자 남겨진 느낌에 가까웠다. 설명해주던 사람, 들어주던 사람, 하루의 끝을 공유하던 사람이 사라진 뒤에 남은 정적은 생각보다 컸다. 그는 그 정적을 음악으로 채우려 했고 사람들로 채우려 했지만 밤이 되면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남는 건 낮 동안 애써 밀어낸 생각들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주말을 계획했다. 그와의 약속을 비워두기 위해 계획하던 주말이 아니라 자신을 채우기 위한 주말이었다. 친구를 만나고 걷고 혼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어떤 순간에는 공허해졌지만 그 공허함을 다시 그에게로 돌리지 않았다. 대신 그 감정을 그대로 두는 연습을 했다. 사라지게 만들지 않고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이 지금의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변화였다. 그는 결국 그녀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아주 짧은 문장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았다. 잘 지내냐는 말, 별일 없냐는 말, 아무 의미 없는 안부처럼 보일 말. 그는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만들었다 지웠다. 보내지 않는 이유는 단순했다. 답이 없을까봐가 아니라 답이 올까봐였다. 답이 오면 그 다음을 감당해야 할 것 같았고 그 다음은 그가 준비하지 않은 영역이었다. 그녀는 어느 날 저녁 예전보다 오래 웃었다. 이유는 대단하지 않았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순간이 겹치지 않고 흘러갔고 그 흐름 안에서 그녀는 잠시 그를 잊었다. 잊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살짝 놀랐지만 그 놀람은 두려움보다 안도에 가까웠다. 자신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증거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과거의 장면을 길게 떠올렸다. 잘 지내던 시절의 장면이 아니라 자신이 무심하게 넘겼던 순간들, 대답을 미뤘던 메시지, 가볍게 던졌던 말들, 그 장면들은 이전과 달리 따뜻하지 않았고 대신 묘한 불편함을 남겼다. 그는 그 불편함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종류의 감정은 아니었다. 그 감정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반응을 상상하지 않았다. 무엇을 하면 그가 어떻게 느낄지, 어떤 말을 하면 그가 돌아올지 같은 생각들이 줄어들었다. 생각의 중심이 자신에게로 돌아오자 마음은 덜 요동쳤고 요동치지 않는 마음은 선택을 더 분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는 않았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평온하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사실은 미뤄둔 감정 위에 세워진 것이었고 그 감정이 이제야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후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하지만 기다림과 불안, 상실의 조각들이 조금씩 맞물리기 시작했고 그 조각들이 모일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 무게는 더 이상 피로로 설명되지 않았고 그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손에 쥐는 시간이 늘어났다. 알림이 울리지 않아도 화면을 켰고 켜진 화면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그녀의 이름이 사라진 대화 목록의 빈칸이었다. 그 빈칸은 묘하게 시선을 끌었고 시선을 끄는 만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괜찮을 줄 알았던 시간들이 오히려 질문을 키웠고 질문은 결국 행동을 요구하는 지점까지 그를 밀어붙였다. 그는 메시지 입력창을 열었다가 닫았다. 열었다가 닫는 그 짧은 동작이 하루에 몇 번씩 반복되었다. 잘 지내? 라는 문장은 너무 가볍게 느껴졌고 가끔 생각났어 라는 문장은 너무 솔직해 보였으며 미안해라는 단어는 지금 꺼내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다. 그는 문장을 고를수록 아무 문장도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이 자존심을 건드렸다. 선택하지 못하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하루는 점점 더 단정해지고 있었다. 감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감정이 하루의 중심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구분되기 시작했고 그 구분은 생각보다 마음을 안정시켰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의 반응에 매달려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돌아보는 과정에서 조금씩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왜 늘 설명하는 쪽이었을까? 나는 왜 늘 기다리는 쪽이었을까? 그는 그녀가 괜찮아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 생각은 불안으로 이어졌고 불안은 상상으로 번졌다. 그녀가 웃고 있는 장면,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장면, 자신의 부재를 전혀 느끼지 않는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상상들은 근거가 없었지만 충분히 현실처럼 느껴졌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녀는 우연히 그의 이름을 들었다. 누군가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온 그 이름은 예전처럼 심장을 세게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잠깐 멈칫하게 만들었고 그 멈칫함이 사라진 뒤에는 묘한 평온이 남았다. 그녀는 그 반응이 낯설었지만 싫지는 않았다. 감정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겼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연락을 시도하지 못했다. 용기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용기의 방향을 몰랐기 때문이다. 연락을 하면 무엇을 기대하는지, 답이 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는 메시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무너뜨릴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선택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미움이 곧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애써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저녁이 되어도 휴대폰을 자주 보지 않았다. 알림이 없는 화면은 이제 익숙했고 익숙함은 불안을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를 정리하며 자신이 조금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침묵을 자신의 가치로 해석하지는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변화는 분명했다. 그는 밤이 깊어질수록 결론을 내리지 못한 마음 때문에 더 잠들지 못했다.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설명할수록 그 이유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얇아진 이유 아래에는 분명한 감정이 있었고 그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지금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지나간 관계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지만 그 관계가 자신의 현재를 흔들지 않는 지점까지는 왔다고 느꼈다. 그녀는 아직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다. 다만 하나만은 분명해졌다. 다시 돌아간다면 예전의 자신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 그 다짐은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화면을 내려놓았다. 아직 보내지 않은 메시지는 그대로였고 그 빈 입력창은 그가 지금 서 있는 자리처럼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공백은 선택을 요구했고 그는 그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새벽이 조금 지난 시간에 도착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문장이었고 감정을 과장하지도 숨기지도 않은 말들이었다. 안부를 묻는 말로 시작해 미안하다는 말이 지나가고 결국은 보고 싶다는 한 줄이 남았다. 그는 보내기까지 오래 망설였고 보내고 나서도 화면을 내려놓지 못했다. 답이 오든 오지 않든 이 문장으로 자신의 마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그가 기다린 건 용서가 아니라 반응이었고 반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이 아직 관계의 가장자리 안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다. 그녀는 알림을 보자마자 바로 열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손이 먼저 움직였겠지만 이제는 호흡이 먼저였다. 화면 위에 떠있는 그의 이름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그 익숙함이 더 이상 심장을 흔들지는 않았다. 그녀는 한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메시지를 열었다. 문장들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다. 그녀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보냈는지 알 것 같았고 동시에 그 마음이 자신을 다시 끌어당길 만큼의 힘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떠올랐다. 바로 답하는 것, 조금 미루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짧게 안부만 건네는 것, 다시 만나자는 말에 선을 긋는 것, 어떤 선택을 하든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점만은 분명했다. 그녀는 한동안 자신이 왜 이 관계에서 늘 먼저 흔들렸는지, 왜 늘 설명하고 기다렸는지 떠올렸고 그 기억들은 이제 더 이상 자책이 아니라 기준이 되었다. 다시 선택해야 한다면 그 기준을 지키는 쪽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그는 답이 오지 않는 시간을 견디며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점점 또렷하게 깨달았다. 재회가 아니어도 좋았고 다정한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았다. 다만 자신의 후회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 자신의 감정이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필요가 상대에게 어떤 무게로 닿을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에 정직해지고 싶었고 그 정직함이 상대의 현재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애써 보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결국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문장은 길어지지 않았고 불필요한 설명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근황을 담담하게 전했고 그가 보낸 말에 고마움을 표현했으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솔직하게 적었다. 그 솔직함에는 예전처럼 붙잡는 힘도 밀어내는 날카로움도 없었다. 다만 경계가 분명한 평온이 있었다. 그녀는 보내기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더 고칠 문장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천천히 눌렀다. 그는 답장을 읽으며 잠시 멈춰 섰다.
그녀의 문장은 차분했고 그래서 더 분명했다. 여지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상처를 주지 않는 말들이었고 그 말들 사이에서 그는 자신이 기대했던 종류의 반응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다. 그가 찾고 있던 온기 대신 그녀의 현재가 전해졌고 그 현재에는 그가 들어갈 자리가 많지 않아 보였다. 그는 실망과 안도를 동시에 느꼈다. 잃었다는 실감과 더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였다.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하루를 그대로 이어갔다.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았고 마음이 크게 요동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렷이 알고 있었고 그 선택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만족했다. 돌아보면 이 관계는 사랑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그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게 숨을 내쉬었다. 관계의 끝이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붙잡지 않았고 설득하지 않았고 대신 받아들였다. 그 받아들임은 늦었지만 진짜였고 진짜인 만큼 아팠다. 그는 이제야 이별을 끝까지 건너온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였다. 계절은 바뀌어 있었고 그 변화는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하루가 더 이상 한 사람의 반응으로 시작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불을 껐다. 관계는 끝났지만 선택은 남아 있었고 그 선택이 그녀를 앞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는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큰 결말 없이도 충분히 단단한 방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